자, 요거 있잖아. 이거 왜 질문인 줄 알아? 머릿속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식을 안 써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수학 문제 이제 내가 풀어야 할 때마다 정말 자주 하는 얘기들이 있을 거야. 일단 써보라고. 안 써서 그래. 머릿속으로 저게 뭐지? 라는 고민만 하지. x1, x2, y1, y2를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만 했지. 뭔가 시도를 하지 않았어. 어떤 시도?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는 공식은 뭐야? 세 꼭지점의 x좌표를 더해서 3 나누고 y좌표 더해서 3 나누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A, B, C의 무게중심을 구하라고 하면은 A와 B와 C의 x좌표들이 필요한데 B, C 안 주어졌는데 안 주어진 대로 그대로 고민만 했던 거야. MN을 어떻게 쓰지라는 고민만. 얘는 A의 좌표가 주어져 있고 B의 좌표가 이렇게 할게 그냥 주어져 있고 C의 좌표가 주어져 있다고 했을 때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려면 1 더하기 A 더하기 C 나누기 3과 6 더하기 B 더하기 D 나누기 3이 필요하다 를 아는 상태인데 그걸 안 쓴 거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BC의 아니네. AC야? AB. AB의 중점을 x1, y1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AC의 중점이죠. AC의 중점을 x2, y2라고 했어. 그럼 이제부터 그 A, B, C, D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기만 하면 돼. 빨간색 어떻게 구해? 더해서 2로 나누죠. Y좌표도 뭐야? 더해서 그래. 더해서 2로 나누죠. 그 다음에 파란 것도 더해서 어디 갔냐? 이거지. 2로 나누죠. 얘를 좀 이상하게 썼네. 더해서 2로 나눈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둘의 합이 주어진 거잖아. 2. 그지? 주어진 걸 또 써봐. 그럼 뭐야? x1, x2의 합 2. 그게 뭔데? A 더하기 C 더하기 2 나누기 2. A 더하기 C가 나온 거잖아. 맞죠? 얼마예요? 두 번째 y1, y2의 합이 주어졌다. 그 말은 좌변의 합이 얼마야? 4라는 얘기고 우변은 뭐야? B 더하기 D 더하기 12 나누기 2. 그럼 이게 8이어야 되니까 B 더하기 D는 얼마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대로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안 넣어서 고민이었던 거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얼마예요 그래서? 1,3분의 2냐? 답은 3번인가? 이렇게 나오겠네. 되었니? 되었죠? 예. 이제 화면 좀 진하지? 잘 보이지? 빔. 흐리멍텅하지 않지? 아니야? 똑같냐? 네 얼굴. 되죠? 자, 이건 12번 가도 되겠죠? 1043번. 됐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뭐하고 맞췄어요? 오늘 야, 숙제가 어디까지야 근데? 유형 13번까지였어? 뒤에는 뭐지? 왜 건너뛰었지? 아, 이거 안 했구나. 아, 기본 공식까지만 얘기해서 그렇구나. 자, 갑시다. 세 직선의 위치 관계. 말 그대로 귀찮은 거 맞아요. 근데 어쩔 수 없죠. 귀찮아도 해야죠. 일단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문제는 아니고 좋아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이 유형에 넣어야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43번이야. 뭐냐면 이거는 따로 빼줘야 되는데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마세요. 이루지 말기 전에 일단 위치관계를 먼저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삼각형 이루지 말자. 삼각형이 언제 안 이루어지니? 그거는 세 점이고요. 지금은 세 직선이요. 네, 자
일단 세 직선이 평행한 것도 포함이긴 한데 요 둘이 딱 보자마자 평행하진 않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다르니까 두 직선이 평행할 때. 근데 정확하게는 평행해도 되지만 다르다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일치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 또 두 점이 만나는 한 점에서 다른 직선이 또 지날 때. 즉 세 점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이 세 가지다, 그치? 그러면 삼각형 안 만들어진다, 맞죠? 자, 갑니다. 그럼 뭐예요? 얘는 뭐야? 자, 얘가 미지수를 가진 직선이 얘잖아. 그럼 얘가 누군가와 평행하면 돼. 방법은 얘랑 평행해도 되고요. 얘랑 평행해도 되죠. 그래서 여기서 답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1번. 저 둘이 평행할 때. 자, 그러면 일반형으로 나와 있는 두 직선에 대해서 평행 또는 일치관계 뭐만 비교하면 되겠어? 기울기를 결정하는 요소인 누구? x의 개수의 b. 또 누구? y의 개수의 b. 둘이 뭐 하면 된다? 그리고 만약에 반드시 평행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뭐? 상수항의 b도 다르다라는 거 비교해줘야 돼. 알았죠? 지금은 평행하든 일치하든 상관이 없으니까 여기서 끝낼 건데 이것만 원래 하면 안 돼요. 평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알았지? 그래서 어쨌든 A는 뭐다? 2분의 1 하나 나올 거야.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얘랑 얘가 평행할 때도 마찬가지. 뭐분의 뭐? X의 개수의 B, Y의 개수의 B가 같아질 때 A가 마이너스 1이면 되죠. 두 개의 A 찾았습니다. 이게 다인가요? 아니요. 세 번째로는 뭐 하자? 요 둘의 교점 구하려면 구할 수 있지. 을 얘도 지날 때. 그래서 뭐 한다? 세 번째로는 x 플러스 2y 는 0과 x 마이너스 y 플러스 3 는 0이라는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뭐 하자? 연립하자. 뭐 해주면 돼? 빼면 되겠다. 그쵸? 자, 빼면은 x는 사라지고 3y 마이너스 3이 0, y가 1. 그럼 y가 1일 때 성립해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 누구? 교점이 바로 뭐다? 마이너스 2,1이다. 그 점을 누가? 나머지 세 번째 직선이 지나주면 된다. 그래서 뭐예요? 마이너스 a 플러스 1 플러스 a 플러스 1. 마이너스 a 넘어갑니다. 따라서 a는 2까지 3개. 답은 마이너스 1일 겁니다. 알았나요? 요게 1043번이에요. 됐음? 다음. 44번은 그 중에서 이 노랑 색깔 유형에 해당한 거라서 이거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알았죠? 그 다음 45번으로 가도 될까? 45번도 약간 방금과 비슷한 뭐야? 그냥 위치 관계를 구해보세요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뭔가 응용하고 있는 문제라서 이 유형 자체가 사실 응용형 유형인 것 같아. 이 책에서 나온 거는. 45번 뭐예요?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이 뭐 하세요? 반드시 직각삼각형이 되래. 그러면 일단 두 개의 직선은 뭐 해야 돼? 수직으로 만나야 됩니다. 맞죠? 수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때 얘네들은 기울기가 정해졌잖아. 근데 수직이야 아니야? 수직이 아닙니다. 그러면 둘이 수직인 거는 이 둘이 수직이어도 되고 요 둘이 수직이어도 된다. 그치? 맞죠? 그럼 첫 번째 빨간색부터 가보자. 뭐 하면 돼? 기억나? AA 프라임 더하기 BB 프라임는 0. 그래서 x의 개수 1, x의 개수 a, y의 개수 2, y의 개수 1을 더해주면 0이다. a는 마이너스 2가 하나 나오는 거야. 됐죠? 두 번째 파란색도 AA 프라임 더하기 BB 프라임는 0.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뭐야? 4a 마이너스 3이 0. a는 얼마다? 4분의 3이다. 끝. 두 개 뭐하래? 합하래. 답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4분의 5 나오겠네. 하고 끝나는 거야. 되었을까? 됐죠? 그 다음에 아까 46번 따로 또 질문이었지. 자, 간다. 46번은 자 이거는 한 번 더 머리 써보세요입니다. 자, 서로 다른 세 직선인 거 이거 포인트다. 이거에 따라 달라져.
의하여 좌표 평면이 네 부분으로 나눠질 때, 야, 세 직선을 잘 그었을 때 네 부분으로 나눠진 게 뭐야? 삼각형을 만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일곱 개로 쪼갠 거야. 이건 아니야. 또, 뭐 예를 들어서 한 점에서 만나면 몇 개로 쪼갠 거야? 여섯 개로 쪼갠 거야. 그럼 이게 뭐 아까 삼각형 안 만드는 것처럼 또 예를 들어서 두 개가 평행하면 몇 개로 쪼갠 거야? 여섯 개로 쪼갠 거야. 그럼 결국 이거는 네 개로 쪼개려면 어떻게 해야 돼? 셋 다 평행. 그거 찾아주세요 합니다. 됐죠? 그러면 뭐야? 얘네들은 평행하니? 평행하려면 4 하면 돼요. x의 개수비랑 y의 개수비가 다르고 상수항은 혼자 다를 거야. 확인해야 돼 원래. 두 번째, 얘도 평행하려면 뭐야? 결국 개수비가 1대2면 된다는 얘기야. 1대2. 얘 얼마? 됐죠? 답은 얼마예요? 2분의 9 하면 끝나요. 에이, 축하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두세요. 쪼갤 수 있는 가장 적은 개수가 바로 얘야. 그리고 쪼갤 수 있는 가장 많은 개수가 바로 얘야.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나중에 저기 수원으로 가서 수열 파트로 가면 이게 나올 거야 아마. 이건 그냥 상식으로 알아놔. 알았죠? 쪼갤 수 있는 최대, 쪼갤 수 있는 최소. 알았음? 최소를 가끔씩 이걸로 착각하는 애들이 있어서 그래서 하는 얘기 해주는 거예요. 최소는 잽니다. 다 평행. 직선을 3개 긋든 4개 긋든 10개 긋든. 알았죠? 끝. 여기까지. 그러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마지막 유형 13번 요거 숙제 다 했지? 47, 8, 9, 50 다 했죠? 자, 요거 하나만 내가 그냥 말로만 해주고 넘어갈게요. 알았죠? 한번 풀었던 거 그냥 한 번 더 공식 점검할 겸.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자, 거리가 주어지고 점 또는 직선을 완성하는 문제나 점 또는 직선을 다 주고 나서 거리를 물어보는 문제나 사실은 똑같다, 그치? 그래프를 주고 식을 구하라는 거랑 식을 주고 그래프를 구하라는 거를 그려보라는 거랑 똑같잖아. 그렇듯이 미지수가 방향만 달라졌을 뿐 똑같습니다. 점 또는 직선의 미수를 주고 거리를 주는 문제나 거리를 구하세요라는 문제에서 점과 직선을 그냥 온전하게 주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뭐 하면 되겠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사용해주면 되겠네. 자,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한번 생각해보자. 뭐였어? x의 개수 제곱, y의 개수 제곱 더해서 루트를 씌운 다음 얘가 분모로 들어가서 분해. 그렇지. 자, 여기 있는 점의 좌표를 직선 위에 있는 점처럼 대입을 합니다. 근데 위에 있는 점이 아니야.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뭔가 0이 아닌 뭔가가 나올 거야. 그게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서 항상 절대값 까먹지 마세요. 근데 그게 뭐다? 8이다. 자, 그럼 한 번 더. 절대값 속에 있는 녀석은 k 플러스 30이고요. 분모에 있는 요 녀석은 루트 25니까 5 넘어가면 얼마예요? 40이 됩니다. 그럼 이거 풀 때 너희들이 또 플러스 마이너스 40 하지 말고 결국 속에 있는 게 플러스 40, 속에 있는 게 마이너스 40이면 되니까 k는 뭐 아니면 뭐다? 10 아니면 마이너스 70이 될 겁니다. 그때 양수를 구하세요라고 해서 10 하면 끝난다. 그쵸? 자, 지금까지 나온 게 뭐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맞나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때 다음 장으로 가봐. 누구 나와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한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자, 미리 얘기합니다.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있다 없다? 없어요. 알았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배우죠. 뭐 한 번 더 쓸까? 그 안에서 파생되는 개념으로 사실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배워요. 자, 참고로 공식은 없습니다. 근데 나는 공식을 만들어 줄 거예요.
공식을 기억하시면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이렇게 푸시는 쌤들 거의 없어요. 아이 아파라. 자, 가자.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 공식은 그러면 일단은 원리는 뭐다? 자, 한번 생각해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여기에 잼민이가 살고 있어요. 여기에 강이 흐르고 있어요. 잼민이 집에서 강까지의 거리를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나는 500m 옆에서 살아요 라고 하면은 멍청이지. 당연히 어떻게? 딱 요거를 재서 요만큼 거리 떨어진 지점에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강과 집 사이의 거리다. 그치? 최단 거리를 우리는 거리라고 하거든. 그러면 이번에는 평행한 강이 있어. 뭐 예를 들어 한강이라 쳐봐. 어쩌라고요? 한강이 있어요. 한강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폭이 일정하다고 해보자. 가정하자. 그냥 상류하류 뭐 넓어져 하지 말고. 그때 그 한강의 폭을 구해보세요. 그게 바로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 아니야? 폭을 구하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보트를 타고 부아 이렇게 가서 거리 재고 있는 멍청이들이 있을까? 없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라고 할 때도 결국은 뭐야? 최단 거리를 구하면 돼. 근데 평행하잖아. 여기서 거리를 재든 여기서 거리를 재든 여기서 거리를 재든 항상 일치하지 않을까? 여기다 갈까? 맞죠? 그리고 또 여기서 재더라도 같겠지. 즉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고 할 때는 두 직선 모두 직선으로 사용하지 말고 한 직선에서는 임의로 아무나 한 점의 좌표를 잡아주세요. 누구요? 아무나, 진짜 아무나. 그 다음에 다른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기만 하면 어디서 재든 똑같은 그 거리가 나옵니다. 즉, 몇 번이야 이거? 1051번을 풀어보세요 라고 한다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또는 거리를 지금처럼 주고 나서 K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두 직선 중 하나에서는 점의 좌표를 쓰면 돼. 그래서 나는 앞에 미수 없는 데서부터 미수 잡아야지. 뭔 소리야? 점의 좌표 잡아야지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아무나 잡아봐. 뭐 있어? 아무나 뭐 있어? 1, 마이너스를 해도 좋아요. 마이너스 1, 0 해도 좋고요. 또는 뭐 이상한 사람들은 0, 마이너스 2분을 해도 좋아요. 어떤 점을 잡든 진짜 답은 다 똑같이 나오게 돼 있어. 그럼 비교적 우리가 계산이 좀 심플한 점들이 좋지. 심플하다는 건 누굴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0 같은 거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가장 심플한 점은 뭐야? 1, 마이너스 1도 좋지만 마이너스 1, 0이 가장 좋겠지. 그래서 평행 두 직선 중 아무나 한 직선에서는 점의 좌표를 잡아줘요. 물론 여기서 마이너스 k, 0을 해도 상관없다. 심지어 알았지? 거기서부터 어쨌든 한 점을 잡았으면 다른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돼. 그럼 아까 여기서 마이너스 k, 0 해야지 했던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겠지만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해도 답은 똑같이 나온다고요. 알았죠? 어쨌든 지금은 나는 노란색으로 갈게. 어디서? 마이너스 1, 0. 이 직선 위에 있는 임의로 한 점을 잡은 거야. 마이너스 1, 0으로. 그러면 나는 다른 직선까지의 거리를 찾아야지 라고 가고 있으면 돼. 그럼 이제 거리는 뭐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면 되겠죠? 마이너스 0 대입하자. 뭐야? 그게 뭐다? 4루트 5다. 그럼 양변에 루트 5배 해주면 되겠다. 그치? 좌변은? 우변은? 그럼 K가 뭐면 돼? 21이어도 되지만 K가 얼마여도 돼? 마이너스 19여도 되죠. 그럼 둘 다 답인 거예요. K에 뭐 하래? 합을 구하세요지? 더해주면 2. 답은 4번. 됐나요? 자, 근데 잘 기억해놔. 자, 보여 들어봐. 근데 꼭 그렇게만 해야 할까? 잘 봐. 보여 들어봐. 보여 들어봐. 한 직선의 방정식이 이거라고 쳐봐.
평행한 또 다른 직선도 x와 y의 개수는 똑같지 않을까? 평행하니까. 상수항 부분만 뭐 할까? 다르지 않을까? 그럼 둘 중에 임의의 한 점을 여기로 잡았지. 여기로 잡았지. 뭐 할까? 다 아무거나 잡자. 그럼 너희들은 뭐 하면 돼? 이 직선 위에 있는 이 점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지. 이거 지금 공식화 하는 거야, 얘들아. 요거 둘이 위에 있다라고 안 해주면 이거는 임의의 점이지. 위에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 뭐가 성립한다? 이게 성립하는 상황이야. 그때 너희들은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해봐. 뭐야? 자, 갑니다. 얘를 대입해봐요. 이게 뭐야? 왜 C야 이것도? D다 D. 여기서 너네들이 분자를 잘 봐. 공식화하는 겁니다. 분자의 절대값을 잘 봐. 절대값. 어때? 형태가 내가 만약에 이렇게 써도 돼, 안 돼? 그러면 이거 0 아니냐? 방금 얘기했잖아. 그러면 결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그냥 두 직선 어차피 평행이니까 똑같을 거야. x의 개수와 y의 개수를 제곱해서 더한 다음 분자를 할 때 두 직선의 상수항의 차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만들 수는 있어요. 대신에 조심해야 돼서 잘 안 할 뿐이야. 그럼 잘 봐. 예를 들어서 한 직선 위에 있는 점과 다른 직선 위에 있는 점 사이에서 AB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 AB가 자연스럽게 움직이다가 가장 짧아지는 거는 거리.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 알겠어? 맞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너희들의 답은. 어차피 개수 봐. 똑같잖아. 둘 중 아무나 x의 개수, y의 개수 제곱해서 더해요. 그 다음에 둘이 뭐 하면 돼? 그냥 빼요. 답은 2루트 하면 끝납니다. 점 찾고 거리 찾고 할 필요 없이 그냥 거리 쓰듯이 하면서 상수항끼리의 차를 가면 돼. 알았죠? 근데 왜 이렇게 안 한 줄 알아? 위험해서 그래. 왜? 평행한 두 직선이 항상 개수가 똑같아야 돼? 아니요. B만 같아져도 돼요. 그때는 상수항끼리 빼면 돼, 안 돼? 그렇지. 나누고 작업해야 돼. 지금 상태로 빼서 이거 하면 돼, 안 돼? 안 되고요. 둘의 개수를 뭐 해줘? 맞춰주는 작업 하나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랑 똑같이 쓰고 대신에 상수항의 차가 뭐? 이게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 작업 하나를 더 설명해야 되잖아. 그래서 일부러 요거를 공식처럼 안 쓸 뿐이에요, 쌤들은. 사실은 쓸 수 있어. 알았지?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어떻게 쓰면 된다? 두 직선의 x와의 개수를 뭐 한 상태에서 똑같이 맞춘 상태에서 또는 맞는지 확인한 뒤 x 둘이 맞추고 나면 x의 개수의 제곱분의 y의 개수의 제곱 더해서 루트로 분모를 쓰고 문제는 뭐 한다? 상수항끼리의 차로 가면 됩니다. 그냥 두 직선을 빼면 된다는 얘기죠. 알았죠? 이건 상식이니까 좀 알고 있으면 도움 많이 되겠죠? 오케이? 이거 좀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요. 한 번 더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자, 가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활용형 문제는 요 두 가지야. 이 얘기 했나 내가 전에? 두 번째는 뭐다? 세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는 삼각형의 넓이 문제. 이건 쓸 건 없어. 자, 문제 한번 풀어볼 거야. 55번. 어떻게 풀면 되겠어?
어떻게 풀면 되겠어? 그렇지. 이민호 그림을 대충 그려보세요. 직각인지 아닌지 한눈에 알아보기 힘들 거라서 원래는 AB 선분, BC 선분, CA 선분을 찾아보라고 해요. 잠깐만. 찾아본 다음에 뭐 하면 돼? A, B, B, C, C를 찾아봤을 때 하필이면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 다른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더했을 때 세 번째 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온다. 즉 피타고라스 정리를 성립한다. 그러면 직각을 이루는 두 변의 길이들만 계산을 하면 되겠지만 아닌 경우들도 있겠지.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러면 이유형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럼 뭐 하면 돼요? 임의로 두 점을 아무나 밑변으로 잡아요. 그럼 밑변에 수직이 되면서 다른 꼭지점까지의 수직 거리를 찾아서 높이로 사용하면 되지. 그럼 밑변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뭐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쓰시면 되죠. 계산 너희들이 하세요. 2루트 나올 거야. 그때 이제 문제는 높이야. 얘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였지. 두 점이라고 하자. 두 점 사이의 거리였지. 높이는 어떻게 하면 돼? 그때 필요한 게 바로 A라는 점으로부터 다른 두 변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서까지의 거리로 가시면 됩니다. 점직선 사이의 거리가 나와요. 알았나요? 그럼 너희들은 두 개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찾아요. x값이 이만큼 증가할 때 y도 이만큼 증가한다. 그치? 그러면 y는 x 4 넣었을 때 2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있으면 됩니다. 2 들어가서 0 되는지 확인하시면 맞아요. 그래서 이 녀석을 일반형으로 고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3,4까지의 거리를 높이로 사용하시면 돼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가 높이는 뭐가 된다? x의 개수, y의 개수를 제곱해서 더해요. 3,4를 마치 점처럼 대입을 해요. 절대값 씌워요. 뭐 나와요? 루트 2분의 3 혹은 2분의 3루트 2. 그럼 이제 이게 높이, 이게 밑변이 되는 삼각형의 넓이 뭐예요? 3이냐? 3 나올 것 같은데 3? 3이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나요? 자, 재민이 아까 뭐 말하려고 그랬어? 자, 맞아요. 얘는 풀이가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방금 재민이가 얘기한 게 중학교 때 배웠던 또 다른 풀이가 있어요. 뭐요? 2,0이 B고요. 3,4가 뭐 한 이쯤 있다 칠까? A예요. 4,2가 하면 이쯤 있다 칠까? 얘가 C예요. 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중학교 때 하던 풀이 중에 뭐 있어? 사각형을 만들면 되지. 제일 오른쪽, 제일 왼쪽, 제일 위쪽, 제일 아래쪽 점을 가지고 사각형을 만들어요. 가로의 길이는 이거 안 썼네. 세로의 길이는 삼각형을 빼면 돼.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중학교 풀이라서 보통 고등학교에서 설명은 하지 않죠. 근데 써도 되죠. 맞죠? 또 있어요. 또 뭐 있는데? 재민이 기억 안 나? 이거는 외워두세요. 교육까지 없는 공식입니다. 뭐? 위에서 다시 써줄게. 세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게 이름이 뭐냐면 신발끈 공식이라는 게 있어. 알고 있으면 도움되는 정도니까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나는 교육까지 없는 걸 그렇게 강조하는 편은 아니에요. 알았죠? 근데 알고 있으면 말 그대로 도움되는 녀석. 그러면 이제 위에다가 내가 신발끈 공식이 뭔지 좀 써줄게. 필기한 사람들 위에서부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지금 자리가 없어서 위로 다시 올라갈 뿐. 갈게요. 답 뭐였어? 그래서 3이었냐? 자, 신발끈 공식 설명할게요. 그래서 신발끈 공식이 뭔데요?
참고로 교육과정에 없고요. 이 녀석은 옛날에 그 뭐지? 행렬 배우던 시절에 아마 나왔었던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안 써요. 아예 언급 자체를 잘 안 합니다. 신발끈 공식은 삼각형 넓이를 구할 때 뭐가 주어지면 된다? 그렇지. 세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진 상태에서 넓이 구하기야. 삼각형의 넓이 구하기. 알았죠? 자,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요? 간다. 일단 2분의 1을 써요. 그 다음에 절대값 기호야. 근데 절대값을 좀 길게 써요. 보통 2분의 1보다 아래 좀 내려가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뭘 써주냐면 세 꼭지점의 좌표 있지. 세 꼭지점의 좌표를 써요. 어떻게 쓰냐면 위에다가 x좌표, 아래에다가 y좌표를 그냥 써줘요. 그 다음에 처음 썼던 점을 한 번 더 반복해서 써줘요. 됐니? 그러고 나서 너네 신발끈 묶을 때 어떻게 묶냐? 이렇게 크로스로 이렇게 묶어 올라가지. 저는 하나만 크로스로 간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렇게 해요. 뭐 이딴 거 하지 말고. 기본적인 신발끈 묶는 공식은 크로스입니다. 맞죠? 그래서 뭐예요? 크로스 방향을 곱해요. 반대편도 곱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발끈이라고 부르는 건데 빨간색을 먼저 하든 노란색을 먼저 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알았죠? 반드시 노란 거 먼저 해야 돼, 빨간 거 먼저 해야 돼 하시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써줘야 돼? 잘 봐. 이제 절대값을 짧게 쓰면서 방금 내가 크로스 방향이라 그랬지. 둘의 곱, 둘의 곱, 둘의 곱 한쪽 방향으로 진짜 곱해줍니다. 그 다음에 더해요. 그 다음에는요 반대 방향으로 서로 크로스를 곱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더해요. 그놈들끼리 뭐예요? 빼줘요. 절대값. 대현이 이게 신발끈 공식으로 부르는 겁니다. 잘 외워두시면 좋겠죠?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이게 뭘 의미한 건지 잘은 몰라도 넓이 구하려면 구할 수 있습니다. A, B, C 점의 좌표 누구를? B, B, B. B가 그나마 뭐가 있어서? 0이 있어서 좀 심플하거든. 그래서 뭐다? 넓이 공식 요거 어떻게 써요? 0을 포함하는 B를 먼저 써주고요. 위에 X좌표, 아래에 Y좌표 나머지 점들을 순서대로 쭉 나열해요. 됐나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된다? 2분의 1 곱하기 이쪽 방향으로 먼저 뭐? 2, 4, 8 2, 3은 6 그 다음에 요거 할 때 0이 들어서 사라지죠. 16 둘이 뭐예요? 빼주면 됩니다. 됐니? 그럼 계산해주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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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절대값이 아니라 왜 중괄호로 바뀌었냐? 깜짝이야. 절대값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야? 2죠? 답은 1이 나오는 거야. 되었음? 그래서 아까 55번 답이 3이라 그랬는데 뭐 나 그 계산 잘못했나 봐. 빨리 계산 잘못한 거 찾아봐. 뭐야? 아, 미안해. 내가 아까 그 말 해놓고 한 번 더 써야 된다 그쵸? 해놓고 안 썼지. 네, 2, 0 다시 씁니다. 한 번 더 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곱해요. 그럼 뭐 나와? 8 더하기 6 더하기 빵. 그리고 빼요. 반대로 곱하는 요 녀석이 빠졌었지. 얘 곱하면 0, 얘 곱하면 16, 얘 곱하면 4. 16 더하기 4니까 얼마? 20. 그리고 뭐 하시면 됩니다. 빼서 절대값 씌우면 됩니다. 얼마 나와요? 3. 아까랑 답 똑같다 그쵸?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 참고는 해두세요. 어떤 경우? 세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진 경우에 뭘 구할 때?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 무슨 공식? 신발끈 공식이라는 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알았죠? 도움 많이 될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잘 기억해 놓도록 하세요.
태연이. 그러면 이제 뭐 했어? 그럼 이제 직선 진짜 다 끝난 거야. 이제 누구 하나 남았어? 자취 하나 남았어. 알았죠? 자취는 말이 좀 길어지고 원으로 부드럽게 쭉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잠깐 쉬었다 좀 빨리 쉴게. 빨리 쉬었다가 55분에 시작하면서 그때 자취 설명 싹 하고 원으로 그대로 넘어갈게요. 알았죠? 네. 자취의 방정식 하러 갑시다. 자, 참고로 자취의 방정식은 나는 개념 설명을 싹 정리를 해주는데 아마 두 번 다시 다른 수업에서는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거를 유형별로 정리한 걸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어디를 가보더라도 자취의 방정식은 사실 설명을 안 합니다. 왜? 교육과정에서 빠진 건 아니고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옛날에는 자취의 방정식이 한 단원을 만들고 있었지만 요즘은 평면에도 조금, 직선에도 조금, 원에도 조금, 이동에도 조금 다 여기저기 뜯어놔 버리다 보니까 옛날처럼 자취의 방정식을 이렇게 푸세요라고 정리를 하는 것 자체가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단원에서의 자취의 방정식만 풀 뿐 뭔가 정리를 다시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평면 잡혀서 자취는 이렇게 풀고 직선에서의 자취는 또 저렇게 풀고 또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저렇게 문제는 저렇게 풀고가 즉흥적인 풀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새 학생들의 대부분의 문제가. 그래서 나는 이제 옛날부터 자취의 방정식을 항상 개념 설명을 다시 한번 옛날 방식으로 묶어가지고 싹 정리해 주거든. 그래서 요거는 정리 한번 잘 해두면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알았죠? 갑시다. 자취의 방정식은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조건식이 주어지고 그것만 만족하면 되는 상황. 두 번째는 조건식도 있는데 움직이는 점이 또 등장하는 상황. 그때 요 녀석이 요새는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쉬워졌다는 얘기죠. 이게 심한 내용인데 어쨌든 그러면서 설명을 많이 안 하시게 된 것도 있겠지. 근데 여기서 조건식이 주어지는 경우는 또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기본형. 근데 두 번째는 각의 이등분선 구하기. 이등분선의 성질 아닙니다. 이등분선의 성질은 그 오징어, 잼민이 나오는 그거고 오른쪽 뺨의 길이와 왼쪽 뺨의 길이는 오른쪽 턱의 길이와 왼쪽 턱의 길이랑 같다. B가 같다. 뭐 그거 있잖아. 그거 가지고 내분 넘어갔다. 그 문제. 그거는 성질이고 삼각형이고 얘는 그냥 직선. 알았죠? 다음. 그 다음에 원방에도 하나 더 나올 거예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해서 좀 독특한 원이 하나 있습니다. 요렇게 뭐를? 이걸 뭐 해달라고? 그려달라는 게 뭐야? 그냥 원인데 뭘? 그냥 원이에요. 그냥 무시할게요. 아폴로니우스 원이라는 좀 이러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원이 있습니다. 결국으로는 원이에요, 원. 어쨌든 그 다음에 마지막 움직이는 점이 등장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총 세부적으로 보면 4가지. 그리고 크게 보면 2가지로 나뉘는데 요 움직이는 점이 요즘은 보통 사실은 한 유형이 더 있거든. 뭐냐면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한 풀이가 하나가 더 있어. 움직이는 점들이 유독 직관적으로 해석되는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새는 움직이는 점이 많이 사라지면서 직관적으로 해석되는 문제들을 사실 좀 더 많이 주는 추세기는 해. 그러다 보니까 풀이를 많이 설명 안 하시는 것 같기는 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풀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갈게요. 조건식이 주어지는 기본형 같은 경우는 되게 쉬워. 말 그대로 문제에 를 만족하는 이라고 등장합니다. 시키는 그런 점피의 자체를 구하세요 라고 해요. 되게 쉬워요. 잘 기억만 하세요. 항상 마지막에 자취를 그리는 점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야. 그 점이 P가 아니라 뭐 이름이 없을 수도 있고 그냥 점의 자취 이럴 수도 있고 어쨌든 자취를 그린 점이 있을 거고요. 또 명칭이 자취를 그린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점이 나타내는 도형이라고도 하고 그런 말 자체도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여기서 흔히 만나는 문제들이었다는 얘기니까 그 유형 자체를 좀 기억해야 될 거고 어쨌든 너희들이 뭐뭐뭐뭐를 만족시키는 점피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자취를 그리는 점 지금은 내가 P라고 해놨지 이 녀석을 반드시 x, y로 미지수를 xy를 써주세요.
그러고 나면은 여기 만족해야만 하는 식을 보면 있잖아. 이게 한글로 문장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요. 어떤 P에 관련된 AP는 EBP 하면서 P에 관련된 어떤 식을 주기도 합니다. 또는 뭐 한글로 나온다라면은 뭐와 뭐의 중점 P 이럴 수도 있긴 하겠지. 그런 걸 만족시킵니다 라고 하면은 그 만족시켜야만 하는 그 녀석을 한글로 나와 있다면 식으로, AP는 BP 같이 식으로 나와 있다면 XY에 대한 식으로 고쳐주셔요. 그러면 그냥 그게 답이에요. 됐다, 단순해. 맞지?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볼까? 어디로 가냐면 여기 있네. 아씨, 이거 말고 이거보다 좀 한 단계 앞에 거 평면좌표 잠깐 갔다 오자. 거기 보면 유형 13번이 있습니다. 뭐냐면 967번. 이거 먼저 볼게요. 참고로 내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가면은 지금 얘네들이 상중하 만들어 놓은 문제랑 난이도가 다르다. 알았죠? 얘는 되게 쉬운 유형이야. 기본 유형이야. 967 뭐예요? A 있고요. B 있고요. PA 제곱 마이너스 PB 제곱 있고요. 만족해만 한 식들이 빠바바방 등장했고요. 그리고 전피의 자취를 구하세요. 뭐야? 기본형 그대로인 거 알겠어? 뭐뭐뭐뭐를 만족시키는 전피의 자취라고 해서 그대로 나와 있는 가장 기본형입니다. 난이도 되게 쉬운 거예요. 어떻게 풀어준다? 자취를 그리는 점을 x, y로 미지수로 잡아주세요. 그러고 나서 만족해야만 하는 식을 그 xy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돼. PA가 뭐야? 선분의 길이. 제곱을 하면 뭐야? 루트만 없애주면 되겠지. 그럼 뭐예요? x 플러스 1의 제곱에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에요. 두 번째. PB 제곱도 뭐예요? PB가 선분의 길이. 제곱이니까 루트만 없애면 되겠네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 플러스 y 마이너스 4의 제곱는 9. 끝. 이게 답이야. 근데 동량들이 너무 많지. 동량 정리만 해주세요라는 유형이에요, 이거는. 오케이? 정리해볼까?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사라지고 y제곱 마이너스 y제곱도 사라지고 y에 대한 x에 대한 1차항들만 먼저 정리할까? 2x 마이너스 4x 플러스 4x 플러스 6x y에 대한 1차항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8y 플러스 8y 플러스 4y 됐죠? 상수항 갈까? 상수항에서 일단 먼저 여기서 나오는 2제곱 4 여기서 나오는 2제곱 4 뺄 거니까 사라지죠? 1제곱 마이너스 16 시끄러. 그럼 마이너스 15 맞죠? 9 넘어올까요? 마이너스 24 잠깐만. 자, 그래서 뭐 한다? 상수항 정리했다. 그래서 는요. 답으로 쓰면 되는데 짝수만 한 번만 더 정리할까? 끝. 이게 답이에요. 어렵냐 쉽냐? 됐다 쉽죠? 이게 자취입니다. 앞으로 나오는 문제 이렇게 다 풀면 돼. 알았어? 그럼 968번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960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니까요. 968번 어떻게 하면 되겠어? 아니요. 자, 아니 결국 뭐야? 자취잖아. 자취니까 일단 뭐해? P를 x, y로 잡아요. 그 다음에 뭘 만족하면 돼? 같은 거리. 그러니까 뭐야? 중점이 왜 나와 자꾸? 같은 거리 AP, BP. 오케이? AP, BP. 그럼 끝났잖아. 내가 한글로도 나온다 그랬지. 그걸 뭐 해주면 돼? 식으로 써주고 이걸 XY로 돌리면 됩니다. 근데 거리와 거리끼리 같다라고 할 때 우리 이대로 간다 그랬어? 루트 싫지? 그래서 루트 풀기 위해서 미리 뭐 하자? 끝. 그럼 답은 뭐예요?
글씨 왜 이래 이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니? 됐니? 그러면 양변에 x제곱 x제곱 사라지고 y제곱 y제곱 사라지고 x는 x끼리 뭘까? 일단 정리할까? 됐죠? 한쪽으로 뭘까? 그럼 끝났어요. 고민이라는 게 안 들어와도 되는 기본 유형입니다. 그것이 이게 답이에요. 됐어요? 물론 그림으로 해석되는 문제들이 좀 있다 그랬지. 이거는 그림으로 해석하면 돼. 그때 뭐 중점 요딴 거 찍은 좀 이상한데. 어쨌든 좀 그림을 그려봐. 같은 거리에 있는 점, 같은 거리에 있는 점,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연결하다 보면 뭐 나오겠어? AB의 수직이 등분선을 구하시오라는 유형과 똑같은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걸 그냥 저렇게 표현을 한 거기도 해. 그렇게도 풀 수 있다라는 거지. 자취 문제는 자취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저런 식으로 그림으로 해석되는 문제가 몇 개가 있다는 얘기야. 알았냐? 알았냐? 그러면 너네가 자 966번을 볼 건데 자 이거는 너네 어차피 못 풀 가능성이 커. 시간 딱 30초 정도만 줄 테니까 어떻게 해결하면 될지 빠르게 한번 고민해봐요. 966 방향만 잡아달라는 얘기야. 답까지는 못 내도 돼. 966 고민해보세요.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일단 얘는 내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치면은 어려운 문제에 속해요. 근데 기본 문제래. 설명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데 내가 하는 것처럼 옛날 방식으로 이제 개념 설명을 하나하나 해준다고 하면은 왜 어렵냐면 얘야 얘. 움직이는 점 A가 등장하잖아. 그때는 기본 유형보다 뭔가 하나 플러스 알파가 돼. 그래서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 오케이? 근데 나는 다르게 설명할 거야. 잘 봐. 일단 이 문제는 y는 3x 플러스 2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민아 여기 보자. 그 위를 움직이는 점 A가 있대요. 움직이니까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B는 요 멀리 있어요. 3,2요. 그때 AB를 이은 선분을 몇 대 몇? 2대 1로 내분해봐. 선분 AB를 이은 AB를 이은 선분 AB를 뭐 좀 이상한데? 2대 1로 내분하는 점. 보이냐? 이제 결국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림으로 해석하면 평행한 직선입니다. 그런데 어떤 평행한 직선인데요? 이 위에 아무나 예를 들어서 제일 쉬운 0,2 같은 걸 써봐. 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근데 내가 일부러 0,1을 잡았어. y좌표 똑같지? 그럼 내분하는 얘도 y좌표는 똑같겠지. x좌표가 0과 3이야. 3등분을 하게 되면 x좌표가 각각 0, 1, 2, 3 되겠지. 요 점의 좌표가 재빨리 2,2로 나오게 돼. 그럼 너희들은 2,2를 지나면서 평행하니까 기울기가 3인 직선 하면 되는 거야. 그게 다예요. 아닌데 이거? 그게 다예요. 이렇게 풀 수가 있어. 움직이는 점이 왜 요즘은 직관적으로 해석하는 문제로 많이 주는지 알겠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 이해됐어요? 오케이? 요렇게 푸시면 되잖아. 이해됐어? 자, 물론 기본풀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할게. 움직이는 점이 등장하는 경우는 왜 내가 심화라고 하는지 사실 알고 보면 심화 아니다. 왜 심화라고 하는지 그냥 한 단계가 더 나가는데 그 한 단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만 잘 봐. 일단 자취를 그리는 점을 움직이는 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점이 하나가 등장을 하고 뭐뭐뭐뭐뭐뭐를 만족시켜야 하고 자취를 그리는 점은 여기 따로 있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미수를 잡냐면 그래도 큰 틀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취를 그리는 점을 x, y로 잡고요. 대신에 움직이는 점도 동점, 미지수로 잡아야 되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움직이는 점 A는 다른 문자를 이용하세요. 문제에서 A, B가 쓰여져 있다면 뭐 M, N으로 하든 P, Q로 하든 괜찮아. 됐지? 그 다음에 항상 도형을 주면서 그 도형 위를 움직이는 점이라고 할 거거든. 그래서 그 직선이든 원이든 뭐든 상관없으니까 그 도형 위를 움직인다. 그럼 뭐해? A, B를 대입하면 되지. 대입해 보세요. A, B에 대한 식이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A, B에 대한 식이야? 아니. X, Y에 대한 식을 구해야 답인 거는 큰 틀은 변하지 않아. 그럼 너희들은 뭘 해준다? 뭔가를 만족해 주세요라고 하는 여기 안에 움직이는 점과 자취를 그리는 점에 대한 조건식이 주어질 거야. 그럼 그 녀석을 이용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A, B에 대한 식을 X, Y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 있는 재료를 찾아와야 돼. 즉 A가 뭔지 B가 뭔지가 나와 있어야 돼. 그걸 알면은 대입하면 바뀌거든. 근데 그 조건식을 잘 봐. 항상 어떻게 주냐면 항상 X가 뭔지가 나오고 딱 Y가 뭔지가 나올 거라서 물론 A에 대한 식으로 B에 대한 식으로 그래서 얘를 이 항을 통해서 A만 남기고 나머지 넘기는 식으로 A를 X에 대한 식으로 B를 Y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가주면 돼. 다시 한번 이 문제에 적용을 시켜볼게. 하는 걸 보면 더 이해가 잘 될 거야. 잘 봐. 일단 처음에 뭐가 등장해요? 문제를 좀 뜯어서 하고 있는 내용을 좀 뜯어서 다시 한번 써주면서 갈게요. y는 3x 플러스 2v를 움직이는 점 A가 등장을 했고 선분 AB를 2대1로 내분한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점의 자취를 구하라고 하고 있는 그 구성을 보면은 얘랑 똑같은 거 알겠어? 그래서 위를 움직이는 점을 나는 A, B로 잡아서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을 해두는 거야. 그럼 A, B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나온 거잖아. 맞지? 그럼 너희들은 얘를 X, Y로 바꿀 수 있기만 하면 돼. 그럼 X, Y로 바꿀 수 있는 재료가 바로 뭐다? 얘잖아. 그 점의 자취. 그 점이 바로 얘 내분하는 점이거든. 그럼 X가 뭔데? 내분점 공식. Y가 뭔데? 내분점 공식 사용해주면 돼. 내분점 공식이 뭐야? 2B를 더해주세요. 2B를 더해주세요. Y도 2B를 더해주세요. 2B를 더해주세요. 분자를 구할 때는 끝점, 시작점 순서로. 끝점, 시작점 순서로 곱해야 되죠? 어디 가서? 끝점, 시작점 순서로 곱해줄게요. Y좌표? 끝점, 시작점 순서로 곱해줄게요. 어때? XY가 AB에 대한 식으로 나오는 게 뭔 말인지 알겠냐? 그럼 너희들은 이거를 이 항을 통해서 A는의 형태로 정리를 하는 거야. 얘도 B는의 형태로 A씨 B만 남겨 나머지 이 항을 해주라고요. 그 다음에 이 AB에 대한 식을 대입하면 끝나요. 그럼 B 자리에 뭐? 3y-4 A 자리에 뭐? 예, 3배 바로 할게. 그 다음에 뒤에 따로 있던 상수항 2 그대로 붙여놓고 한쪽으로 몰아주면서 3으로 나누는 거 암산 정도는 해도 되겠니? 3x 마이너스 y
얘가 마이너스 16 넘어와서 플러스 4 마이너스 12 5번 나오는 거야. 이게 움직이는 점이 등장할 때의 자취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해설지도 똑같이 풀어요. 이게 기본 문제로 보여? 아닐걸? 얘가 기본이지. 알았죠? 오히려 몇 번이 더 쉬워? 967번이 968번이 훨씬 쉬운 거 알겠냐? 실제 해설지 봐봐. 풀이가 967, 968번이 훨씬 짧을 거야. 6이 더 길고요. 저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을 거거든. 아니냐? 그래서 기본 문제는 966, 967이에요. 그게 더 상중이 아니라 그게 더 중. 얘가 오히려 상중. 알았냐? 보이냐? 966이 훨씬 길지? 몇 줄 차이는 안 나지만. 오케이? 요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아셨죠? 아셨죠?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두세요. 근데 요거 밑에 가계등분선 하고 갈게. 자, 가계등분선과 아폴로니스 원은 좀 내가 따로 빼놨어. 기본 유형, 조건식이 주어지는 유형에 속하긴 하는데 따로 빼놓은 이유. 가계등분선은 뭐가 다르냐면 문제는요, 자취라는 말이 안 보여. 근데 너희들이 풀 때는 자취 문제라고 해석을 해서 풀어야 돼. 근데 아폴로니우스 원은요, 정반대야. 문제를 누가 봐도 자취라고 나와 있어. 뭐뭐뭐뭐를 만족하는 점의 자취. 어쩌고 저쩌고 또는 뭐뭐뭐뭐를 만족하는 점이 그리는 도형 이러고 있거든. 자취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자취처럼 풀면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풀이를 할 때는 자취가 아니라 마치 공식처럼 외워서 풀어야 돼요. 그게 더 빠르고 활용을 많이 하거든, 이 유형은. 활용을 안 한다면 사실 자취를 풀어도 돼. 근데 활용을 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문제거든요. 요건 어쨌든 원만 가서 할 거니까 오늘은 요거 하러 갑시다. 자, 평면 잡혀있는 자취의 방정식 지금 요거 966, 967, 968 했지? 요거까지. 자, 이거랑 저거 몇 번이야? 966 문제. 필기 시간 잠깐 줄 테니까 얼른 정리할 사람 정리하세요. 다 되면은 직선 가서 저 가계등분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유형 17번 자취의 방정식 정과 직선사의 거리라고 돼 있는데 정과 직선사의 거리가 아니라 그냥 직선의 방정식에서 나오는 자취는 이게 다예요. 갑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내가 조금 아쉬운 거, 요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64번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이게 1로 바뀐 거. 그 뭐야? 점피가 있어.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RS까지의 거리. 그 뭐야? 점에서 직선까지의 수직거리. 점에서 다른 직선까지의 수직거리.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지. 그래서 문제가 뭐가 처음에 등장을 해줘야 되냐면 기본 유형, 대표 유형으로 두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이거. 거리가 같은 점피의 자취를 구하시오. 이걸 먼저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서 그거 계산하는 법을 보여준 다음 그 다음에 유형 11이래. 1062번이나 1063번으로 가져야 돼. 알았음? 근데 이거는 그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여기로 왔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데 왜 그러냐면 잘 봐. 결국 두 직선이야. 두 직선이 있어? 이루는 각이 뭐야?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뭘 말하는 거야? 이것도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지. 2등분 해봐. 찍. 이게 내가 찾고 싶은 직선이야. 왜 이렇게 삐딱하지? 두 번째, 이것만 있니?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는 거는 여기도 각이지. 얘를 2등분 해도 되겠지. 찍. 그 둘 다 답인 거야. 답은 항상 복수 정답이 나오거든. 그래서 얘는 뭐 하고 있냐면 그것이 2,1을 지나도록 하는 거를 찾아보세요. 또는 2,1을 지나도록 하는 모든 A, 뭐 이 두 개가 다 답일 수도 있다 이거겠지. 뭐. 알았음? 이렇게 등장합니다. 다시. 그래서 63번 말고 62번으로 가자. 그래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2등분선은 답은 4개 중에 2개가 될 거야. 빨강 하나, 파랑 하나.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푸는데요, 선생님? 잘 봐. 어차피 식 정리해서 A가 또는 K가 2개가 나오면 답은 2개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하나의 그림만 그릴게. 한 직선 있고 다른 직선 있고 둘이 이루는 각은 이거라고 하자. 그래서 2등분하는 직선을 구해보세요. 이거잖아. 근데 이걸 어떻게 구해요?
자취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게 자취로 해석이 안 돼서 가계 이등분선 구해보자. 이등분선도 직선이야. 직선을 구하려면 한 점 지나야 돼. 한 점이 얘라고 치자. 노란색 두 개 교점 지난다고 치자. 그럼 기울기를 찾아줘야 돼. 각을 이등분하는데 기울기 어떻게 찾아? 못 찾아 이거. 알았어요? 수학 하, 수학 상 수준에서는 못 찾아. 최소수 원이나 미적분을 배워야 잘 할 수 있는 내용이야 이거는. 기울기를 못 찾아 절대로. 그래서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뭐냐면 빨간색 직선은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잘 봐, 이 점. 노란색 직선까지의 거리와 노란색 다른 직선까지의 거리를 보면은 같아져. 왜요? 각이 같고 빗변을 공유하고 수직이 똑같은 RH A 합동이거든. 그래서 여기 길이도 같아져야 돼서 이 점은 뭐다? 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 여기 있는 점도 뭐다? 거리가 같다. 그래서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64번 같은 문제 나와야 된다 그랬지. 뭐? 두 직선으로부터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점점 연결하다 보면은 그거를 뭐 했을 때 쭉 이었을 때 만들어지는 게 바로 가계 이등분선이야. 이거야. 그래서 요거 가계 이등분선은 문제에는 뭐라고 나온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 어쩌고 저쩌고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문제를 바꿔서 두 직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라고 바꿔 읽어서 풀어야 돼. 이게 이제 자취로 안 보여도 자취로 풀어야 된다고 하는 거야. 이해되었음? 알았죠? 다시 한번. 그래서 이 문제 풀이는 뭐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은 두 직선으로부터 이루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이므로 라고 하면서 자취를 그리는 점을 뭐로 잡자? x, y로 잡자. 나는 일단 편의상 p라고 잡을게요. 잠깐.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된다? 만약에 이 직선이 L이고 이 직선이 M이라 치면 L로부터 P까지의 거리와 M으로부터 P까지의 거리가 같다를 만족하는 점 P의 자취. 이렇게 볼 거야. 알았죠? 그러면 첫 번째 얘도 뭐야? 점직선 사이 거리네. 루트 1 더하기 y좌표 제곱, y 개수 제곱, 분해. 대입. 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 아닌가요? 아니죠. 왜요? 이 xy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 아니거든. 맞죠? 랑 얘가 같다. 얘는 뭔데? 우연이 아닙니다. 일부러 맞추는 거예요. x의 개수 제곱, y의 개수 제곱 더해서 루트 씌워주면 같아서 양변 루트 500하면 사라져. 거리 뭐야? 2x-y-3의 절대값. 너희들이 이제 분모끼리는 사라졌으니 분자끼리 같아지도록 하는 걔네들만 찾으면 돼. 여기까지 일단 1절이야. 자취를 그냥 쓴 거예요. 풀 수 있겠어? 알았죠? 동의하겠어?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어? 다들? 두 번에 알겠냐? 진이들 알겠어? 잼 됐어? 자, 그 다음이 문제야. 그 다음을 풀어줄 때, 절대값 두 개. 와, 겁나 복잡하겠다. 양수, 음수 다 나누고 하면, 우와, 겁나 복잡하겠다. 하나도 안 복잡해요. 왜냐면, 절대값이 들어가면서 나머지 상수가 들어가고 이러면 복잡한 게 맞는데, 지금처럼 절대값과 절대값만 있으면 되게 쉬운 거야. 왜? 그냥 절대값 둘 다 그냥 풀면 되거든. 속일 게 똑같으니까 같아요. 라는 얘기 아니야? 그냥 당연한 사실이잖아. 두 번째, 한쪽 절대값은 그냥 풀어주고요. 다른 쪽 절대값은 마이너스를 풀어줘요. 자, 그럼 이거는 지금 뭐뭐 푼 거야? 양수고 양수 푼 거고 양수고 음수만 푼 거야? 그럼 음양이랑 다 풀어야 돼? 아니요. 얘는 양양 즉 부호가 같은 거 다 푼 거예요. 속의 게 양수든 음수든 똑같다라는 얘기니까 부호까지 똑같다는 얘기죠. 얘는
마이너스를 붙였다, 한쪽에 붙였다, 오른쪽이 음수가 아니라 부호가 반대란 얘기예요. 그래서 네 가지로 푸는 게 아니라 딱 두 가지로만 푸시면 끝납니다. 알았음? 그럼 이제 답은 한쪽으로 이항해주면 답은 한쪽으로 이항해주면 둘 다 답인 거지. 그래서 기억 리을 답은 2번이 되는 거야. 요렇게 푸시는 거예요. 설명할 게 두 가지가 있다, 그치? 첫 번째, 세 가지인가? 첫 번째, 가계이등분선은 해석을 자취처럼 해석해서 풀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자취의 방정식 구하듯이 그냥 식을 사용하면 된다. 이거는 뭐 굳이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절대값, 는 절대값 어떻게 계산할래? 요 세 가지를 짬뽕식의 문제로 보시면 돼요. 직선에서 나오는 가계등분선이라는 자취의 방정식은. 알았니? 됐음? 자, 정리할 시간 필요한 사람들은 요거 문제풀이 얼른 정리하시고 다 되면은 이제 이거 가지고 원방으로 넘어갈게요. 자, 갑니다. 그럼 이제 오늘 원방으로 갈 건데, 자, 되게 어려운 질문 하나 해볼까? 도화나 원이 뭐야? 너 뭐야? 배웠어? 그냥 그렇지. 그렇게 배우죠. 원이라는 거는요, 그냥 동그란 거, 뭐 각이 없는 거, 뭐 이런 식으로도 막 얼버무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확한 원의 정의는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연결한 곡선. 원래는 이게 답이야. 맞죠? 근데 그거를 살짝만 표현을 바꿔볼게. 연결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지? 자취, 집합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자취야.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보통 같다라는 말은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 일정한 점의 자취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는 요게 바로 원의 방정식이에요. 맞죠? 그럼 자취니까 아까 한 것처럼 x, y로 잡아봐. 그럼 뭐가 필요해? 한 점이 필요하네. 나는 얘를 a, b라고 해볼게. 거리가 일정하다. 그 일정한 값이 얼마인지가 필요하네. 나는 얘를 r이라고 잡아볼게. 그럼 뭐다? 이 점으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는 항상 r이다. 이 얘기 아니야? 맞죠? 얘 x, y를 잡아서 a, b까지의 거리를 찾아봅니다. 요게 나오겠다. 그쵸? 루트 양면 뭐 할래? 제곱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서 이게 사라지고 얘가 제곱이 된 얘가 바로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이해됐음? 그때 이 a, b의 이름이 바로 뭐다? 원의 중심이라고 하는 녀석이고, 이 거리가 일정하다라고 할 때 그 일정한 거리 혹은 r을 뭐라고 잡아? 반지름이라고 불러준다. 그치? 됐죠? 네. 요게 바로 원의 방정식입니다. 그럼 너희들은 요거 딱 보자마자 식을 보면서 a, b 반지름은 r 읽어줄 수 있겠지. 그럼 요거 딱 보자마자 중심의 좌표 몇 콤마 몇이에요? 4,1 반지름의 길이는 뭐야? 5 r 제곱이니까. 중심의 좌표 뭐야? 0,3 반지름의 길이 뭐야? 3 하고 읽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원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맞니? 맞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원을 하러 가야 되냐면 원 중에서 좀 독특한 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로 갈 거냐면요. 좌표축에 접하는 원을 하러 갈 거야. 자, 한번 보자. X축에 접한다고 해보자. X축에 접하는 원은 어떤 거예요?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죠. 중심의 좌표가 내가 A, B라고 잡아볼게. 자, 재민아, 반지름 길이 얼마예요, 얘는? 땡. 뭐예요? B죠. 중심의 좌표가 여기 있다고 해볼까? A, B. 반지름의 길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B. 맞죠?
맞죠? 그래서 x축에 접하는 원은요. 반드시 중심의 좌표를 내가 a, b라고 잡았으면 포인트는 뭐다? 반지름이 중심의 무슨 좌표랑 y좌표랑 연관돼서 b제곱을 가주시면 돼요. b가 양수든 음수든 어차피 제곱하면 똑같은 거라서 그냥 b제곱으로 쓰면 되겠지. 다시 한번 x축에 접하면 중심의 무슨 좌표를 가지고 반지름 만들자? y좌표. x축에 접하면 중심의 y좌표. 그러면 y축에 접하면 뭐 하면 되겠어? 그렇지. 중심의 x좌표가 되겠지. 이쪽에서 중심의 좌표 a, b자리가 접하면 반지름의 길이는 뭐예요?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왜 마이너스인지는 알죠? a가 음수라서 길이는 양수.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쪽에서 이렇게 접해볼까? 중심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에요? a, b예요.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 찾아봅시다. 반지름의 길이 얼마예요? a가 되겠지. 그래서 얘든 상관없이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중심의 좌표를 a, b로 잡았으니까 앞에 있는 식, 좌변의 식은 이렇게 되고 우변 반지름의 제곱 만들 때 뭐로 가자? x좌표를 가지고 반지름 만들자. 알았죠? 요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다? x축과 y축에 따로따로 접하기만 할까? 아니요.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잘 봐. 그때는 중심의 좌표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어. 자, 영아. 중심의 좌표를 몇 콤마 몇으로 잡을까요? 1,1 괜찮아. 근데 미수 a를 써보면 몇 콤마 몇? a, a가 돼야 돼. r, r도 괜찮아. a, b 같은 것만 안 하면 돼. x, y축에 동시에 접할 때는 이게 반지름이고 이게 반지름인데 그게 길이가 똑같고 그게 곧 x, y 좌표를 만드니까 그냥 a, a 혹은 r, r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접한다. 그래도 중심에 잡히면 뭐로 가면 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도 좋아요. 근데 나는 부호에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싶어서 나는 그냥 a, a로 갈래. 알았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은 원의 방정식은 뭐가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a의 제곱에 플러스 y 마이너스 a의 제곱이고 는 뭐다? a의 제곱이다. 자, x, y축에 동시에 접하면 당연히 원의 중심의 x, y 좌표가 둘 다 반지름에 관여하는데 그때 둘 다 크기는 똑같아야 되고 여기에 있다면 a, a로 가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여길 봐. 이쪽에서 접한다라고 하거나 여기서 접한다고 할 땐 중심의 x, y 좌표를 중심의 좌표를 뭐라고 잡아야 돼요, 재민아? 오, 그림 잘 그렸다 이거. 중심의 좌표에 뭐 하면 몇이다? 그렇지. a, 마이너스 a로 하든 마이너스 a, a로 하든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중심의 좌표가 뭐가 돼야 된다? 부호가 반대여야지. 그래서 반지름 쪽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차피 반지름 쪽은 둘 다 a라서 a제곱으로 가면 돼. 대신에 어디? y좌표의 중심의 좌표가 뭐다? 부호가 반대라는 게 중요하지. 그러면 x축에 접하면 중심의 무슨 좌표를요? y좌표를 가지고 반지름 만들면 되고 y축에 접하면 중심의 무슨 좌표를? x좌표를 가지고 반지름 만들면 되는데 x, y축에 동시에 접하면 둘 다 y좌표, 둘 다 반지름을 만들러 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너희들은 도대체 이 원이 몇 사분면에서 위치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1, 3, 4분면에 위치한다면 중심을 a, a로 잡아야 될 거고 2, 4, 4분면 쪽에 접하면 중심의 좌표를 a, 마이너스 a 혹은 마이너스 a, a 부호가 반대로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거기가 포인트가 되는 거야. 두 축에 동시에 접하면. 알았죠? 오케이? 가볼까? 어디로 가냐면 자, 156페이지 가볼게요. 자, 다른 것들은 내가 설명 안 할 거고요.
158페이지 먼저 하고 오자. 유형 5번 뭐야? X축 또는 Y축에 접하는. 유형 6번은 뭐야? XY축 동시에 접하는. 그래서 유형 5번을 풀 때는 X축에 접한다면 중심에 Y좌표를, Y축에 접한다면 중심에 X좌표를 반지름으로 갖다 쓰시면 돼요. 맞죠? 근데 유형 6번은 뭐다?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그럼 뭐가 먼저 필요하다? 그래서 몇 사분면에 있니? 이게 중요하다 그랬지. 그럼 너희들은 만약에 1132번을 푼다고 치자. 뭐부터 판단을 해줘야 돼? 2,1을 지난다라고 했잖아. 그리고 X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고 했잖아. 2,1 자체가 어디에 있는 점이야? 1, 4분면에 있는 점인데 이 점을 지나는데 2, 4분면에 있을 수가 있냐? 3, 4분면에 4, 4분면에 있을 수가 없지? 이 점을 지난 것 자체가 이미 이 원은 어디에 있다? 1, 4분면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았죠? 그러면서 XY축에 동시에 접합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을 뭐로 잡아야 돼? A, A, 반지름도 뭐 잡아야 돼? A로 잡아주면 돼. 그러고 나면은 원의 방정식이 뭐야? 미수 A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이제 뭐 하면 되겠어? 2,1을 대입하면 A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와서 A 값이 나오겠죠. 이해됐나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알았음? 그러면 1134번은 어떻게 풀면 될까? 자, 뭐예요? 중심이 x-y-2는 0 위에 있다. 이게 뭔 소리야? 자, 직선 어디 위에 있다? x-2. x-2는 뭐야? 이거잖아. 중심이 이 위에 있대. 이 위에 있는데 XY축에 동시에 접한대. 어떤 경우일까? 몇 사분면 있어? 왜? 어? 중점이 아니라 중심이 왜? 원이 어디 있는데, 원이? 중심이 어디 있으면 되는데? 왜요? 그러네? 에이씨. 저 말이 없어도 당연히 4, 4분면이죠. 자,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 이런 말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그럼 왜 4, 4분면밖에 없어? 그걸 너희들이 찾아야 돼. 자, 간다. 결국 XY축에 동시에 접하면 원의 중심은 Y는 X 위에 있거나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어야 돼. 그래서 너희들은 저 말을 안 해도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Y는 X나 Y는 마이너스 X와 만나는 점을 중심으로 가져야 돼. 근데 이게 기울기 1인데 기울기 1인 직선과 만날 수 있겠냐? 평행이가 안 만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얘밖에 없다는 얘기야. 요 점의 좌표가 이게 45도, 45도니까 뭐예요? 1,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 좌표가 같이 반지름에 관여한다? 반지름 얼마? 1이란 얘기지. 그럼 끝났어. 원의 방정식 답 나왔어요. 물론 지금은 넓이를 구하라는 거니까 답은 파이고 원방을 만들어야 된다 쳐도 x-1의 제곱에 y 플러스 1의 제곱은 1이다 하면 끝나는 거지. 근데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게 곧 y는 x 연립이랑 똑같아. y는 마이너스 x 연립이랑 똑같아. 그거를 나는 눈으로 본 것 뿐이고. 맞죠? 알파, 알파인지 알파, 마이너스 알파인지 둘 다 대입해봐야 되잖아. 그럼 결국 y는 x와 연립을 하든 y는 마이너스 x와 연립하든 이랑 같은 거고 연립을 안 하려고 눈으로 보면 되지. 알았죠? 네.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나야 되지 시간이. 근데 그 다음에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내가 너희들이 풀 수 있는 유형들만 골라서 숙제로 쫙 내둘 테니까 걔네들만 골라서 한번 문제 풀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그 녀석들 풀이하면서
이제 또 내 설명이 필요한 유형들 풀이를 같이 하면서 원방 마무리 지을게요. 알았죠? 오케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